안녕하세요. 달빛딸 유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해리엇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긴긴 밤 이후로 또 선생님이 엄청 감동을 받은 책이었어요. 사실 근래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먼저 소개를 하면, 이 책은 이제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로 나뉘어서, 이제 왜냐하면 주인공의 시점이 조금 바뀌거든요. 1부에서는 찰리라는 자바 원숭이, 아기 원숭이의 이야기가 그려진다면 2부에서는 이 책의 주인공, 실질적인 주인공 해리엇에 관한 이야기가 그려져서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이 어린 찰리 원숭이가 인간 세계에 적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원에 적응하는 이야기가 그려져요. 이 찰리라는 아기 원숭이가 숲에서부터 이제 인간에게 붙잡혀가지고 동물원에 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도 그 동물원의 아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 집에서 사람들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학교로 가게 되면서 찰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동물원에 적응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리엇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사실 어디에 적응을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찰리가 이 동물원에 적응하기 힘들게 되는 존재로 개코 원숭이인 스미스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스미스는 참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악당처럼 그려지는 존재예요. 왜 이렇게 애가 나빠? 이런 친구로 그려지는데, 선생님은 이 찰리와 스미스 사이에서 해리엇이 이들을 다 감싸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해리엇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요렇게 1부의 이야기는 이제 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2부에서 해리엇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리엇의 이야기가 사실 참 감동적이에요. 해리엇 이야기를 하려면 약간 이제 지식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비글호라는 게 나오고 갈라파고스 제도가 나오고 찰스 다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찰스 다윈이라는 아주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짧게 얘기하면 그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이 책은 그래서 그 진화의 이야기가 선생님 잘 녹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동물들이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진화인 것이고, 그 동물들이 숲에서는 서로 경쟁하면서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날카로운 상태로 지내야지만, 이 동물원 안에서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이 동물들의 진화인 것이죠. 해리엇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곳의 동물들은 모두 친구다. 그건 이곳이 숲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감시를 받고 길들여진 우리가 서로를 미워한다면 그건 너무 불행한 일이다. 지금 내가 너희 앞에서 평온하게 죽어가듯 너희도 언젠가는 삶을 마칠 것이다.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이곳은 따뜻해야만 한다. 해리엇은 175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이렇게 진화를 한 것이죠. 동물원 안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 동물원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서로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물원에 살면서 깨우친 거겠죠. 자, 이런 해리엇의 이야기가 2부에서 그려지는데요. 해리엇이 그럼 어떻게 이 동물원까지, 호주에 있는 동물원까지 오게 됐느냐 하면, 이제 찰스 다윈이 1835년에 비글호라는 그 배를 타고 갈라파고스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생물들을,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찰스 다윈이 거기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동물들을 실어다가 이제 호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해리엇도 그 배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배에 탑승해서 옮겨지기까지 이야기도 참 마음이 아파요. 거기에서도 이제 해리엇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좋게 생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리엇은 어렸어요. 그러니까 어른 거북이들의 희생으로 해리엇은 살아남는데요. 그 이야기도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나는 정말 이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거북이들이 한 명씩, 한 마리씩 사람들이 이끌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거북이는 돌아오지 않죠, 당연히. 이제 거북이들은 알게 됩니다. 아, 잡혀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나이가 많은 거북이들이 자진해서 이제 줄을 서요. 다음 사람이 올 때 자기가 먼저 잡혀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해리엇은 마지막에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해리엇이 그 선조 거북이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언젠가는 갈라파고스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평생 해리엇은 그 믿음을 이제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부에서는 해리엇의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찰리가 1부에서 적응할 수 있기까지 해리엇이 많은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주면서 결국에는 찰리와 스미스가 화합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또 해리엇이 마련을 해주고요. 해리엇은 아까 전에 선생님 소개했던 그 문장처럼 이 동물, 남아있는 동물 친구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데, 이제 이 남은 동물 친구들이 해리엇에게 받은 그런 모든 지혜와 어떤 자기들의 도움을 해리엇에게 다시 돌려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갈라파고스 제도로 해리엇을 보내는 일이에요. 여기에 책의 표지에 그려지는 이 그림이 사파로 실려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는 것이 정말 감동스러웠어요. 이 책의 절정인 부분이 아니었나? 선생님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면서 선생님 느꼈던 그 감정을 한번 느껴보기를 바라고요.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것이겠죠. 과연 해리엇이 어떻게 동물원을 나가서 바다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바다를 가면 바다가 자기를 갈라파고스 제도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거를 해리엇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바다까지 가야 되니까 어떻게 바다까지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꼭 책을 읽으면서 그 감동을 직접 느껴보기를 바라고, 선생님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결국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공존하고 조화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나이가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를 발휘하여서 나보다 어린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품을 가진 어른이 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 역시도 그런 어른들한테 좀 더 배우고 싶다. 그런 어른들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예요. 세대 간의 갈등도, 세대 간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간극도 많이 넓어진 시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세대가 어우러져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인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